미국에서 어떻게 그 준비를 해서 달나라에 가려고 한다 네. 하는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네. 어디서 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네네. 응?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아, 그랬어요? 네, 친구들이? 예, 좋은 예, 친구들이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또 두 글자를 붙였어요. 뭔가요? 골빈 박사. 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꿈 심쿵 작가 김보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 속에 정말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비행기를 타고 나서 와, 이렇게 신기한 세계가 있구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에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타다 보니까 그런 감동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비행기, 항공기는 너무너무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쿵심쿵 인터뷰에서는 항공우주공학 박사이시며 제6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최연석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과학자에 대해서 또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제 아폴로 11호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정말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네.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 왔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네. 만약에 그 내가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와, 지금 찌릿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로켓 과학자가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네. 로켓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로켓 분야로 박사학위 받고 와. 국내에 이제 귀국을 해서 네. 귀국을 했을 때 이제 또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그러셨군요. 퇴임할 때까지 네. 이 로켓을 계속 연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와. 평생 좋아하는 로켓 생각하고 로켓 연구하면서 네. 살았던 이런 아주 행복한 로켓 과학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와, 행복한 로켓 과학자. 사실 저희 어렸을 때 네. 어떤 실험을 했었어요. 로켓 실험을. 그래서 모래를 쌓아서 거기에 뭐 심어서 불 붙여서 쑥 올라가게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들도 했었고, 용암을 분출시키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야기하실 때 네. 제 그 어렸을 때 예.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네. 놀랐는데 사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네. 과학전람회에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다가 와. 사실은 그때 폭발해가지고 폭발이 있었어요? 폭발해가지고 이제 고막을 하나 잃었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런.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뭐 청력이. 지금도 이제 청력은 그 이렇게 그 고막이 떨어져 나갔던 그 귀는 네. 지금 이제 그 고막이 많이 좀 자랐는데 네. 일반인들 청력보다 한 반 정도. 그런 아픔이 있으신데도 계속 연구를 하셨고, 행복하게 또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열정이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는 로켓과 관련된 별명도 있었다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준비를 해서 달나라에 가려고 한다 네. 하는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네.
그 당시에 친구들은 어디서 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네네. 응?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아, 그랬어요? 네,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네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또 두 글자를 붙였어요. 뭔가요? 골빈 박사. 뭐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붙여줬지만 네. 그래서 박사학위라도 받아서 고를 좀 채워야 진짜 박사 소리를 듣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셨군요. 초긍정적인 그런 박사님이신데요. 미국에 어디서 그러면 연구를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연구보다는 네. 그 미국 남부의 이제 미시시피 주립대학. 네.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유체역학을 네. 실험하는 그런 분야를 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앞으로 로켓 같은 걸 개발할 때는 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예. 상당히 그 빨리 또 이제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쪽 분야를 이제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서 귀국을 했죠. 그렇군요. 우리 심쿵은 심쿵 네.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올랜도에 있는 네. 나사 우주센터에 네.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언제 또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 뭐 재직 시절에 갔었는데요. 예. 정말 그 홍보 영상이 끝나면서 쫙 문이 열리는데 우주선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정말 멋있다는 생각했는데요. 1969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출발한데도 올랜도에 있는 네. 우주센터에서 이제 달로 출발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가보시면은 그 우주센터 그 해안가에 그렇죠.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여서 와. 100만 명이 모여서 아폴로 11호가 네. 달로 출발하는 거를 봤던 그런 100만 명이나. 예. 와.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거기를 다시 가봤는데 예. 그 화장실은 네. 그 69년에 달나라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놔서 그런지 지금 많이 낡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겠군요. 아틀란티스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했고 앞으로는 정말 우주의 시대가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제가 원장 때 나로 우주센터의 위치를 정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우주센터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03년 8월 8일 날 네.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고건 총리님을 모시고 네. 우주센터 기공식을 했었죠. 아, 그래요? 이번에 지난 6월 21일 날 이제 거기서 우리 누리호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지만 네. 그 우주센터는 2003년부터 그렇군요. 건설을 시작을 어떤 했던 입지 겁니다. 조건 때문에 그쪽에 생긴 거죠? 그 당시에 뭐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우주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이제 전국에서 제안이 많이 왔군요. 이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네. 뭐 우리 지역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제 네.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주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그 남동 쪽으로 위성을 발사합니다. 네. 남동 쪽으로. 네. 남동 쪽으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남동 쪽으로 그 로켓이 비행하면서 1단도 떨어지고 네. 그 추진체. 2단도 떨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는 그 섬이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발사하는 방향으로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라남도 남해안하고 네. 제주도 그 남쪽 해안 네. 그쪽이 우주센터 후보지로서는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라남도의 그 고흥에서 그 제안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가 아주 좋은 후보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네. 거기에다 이제 우주센터를 건설하게 됐죠. 그때 당시 찍으신 기공식 때 찍으신 사진 갖고 계십니까? 네. 아,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정말 그때부터 시작돼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19년
정도 만에 이룬 쾌거니까 네. 놀라운 발전이네요. 누리호는 사실 그 제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네, 로켓 엔진을 만드는 분야예요. 로켓 엔진. 네, 로켓 엔진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네.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런 로켓에 대해서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네, 그쪽 분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은 180km 넘어가는 거는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큰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여러 군사적인 가지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네, 큰 로켓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액체 추진제 로켓이라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당시에 액체 추진제 로켓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제한이 아직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액체 추진제 로켓으로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은 로켓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 11월 28일 날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네. 액체 추진제를 이용한 과학 로켓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와. 그때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30명이에요. 예. 그 30명이 이번에 누리호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네. 이제 이번에 누리호까지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리호에 대한 연구는 네. 국내에서 30년 동안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서 솟구칠 때 네. 정말 감동적이셨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저로서 또 30년을 네. 30년 전에 준비를 한 거를 제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니까 참 네. 감개무량했고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30년 전에 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시작하기를 잘했다 네. 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러면 7대 우주 강국에 들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를 한 인공위성의 무게가 1.5톤이거든요. 네. 1.5톤짜리 무게를 700km의 궤도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1.5톤급의 위성을 700kg, 700km의 이런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한 나라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는 이게 국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쪽 분야는 기술을 전혀 주질 않습니다. 외국에서. 공유를 잘 안 하죠. 네. 기술을 주지를 않고 부품 같은 것도 판매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100% 전부 국산화를 해야 됩니다. 와.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제 방송도 내보내시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카메라에서부터 본인이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네. 이런 로켓 분야는 이 군사적인 기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들만 개발해서 이제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연구 열심히 하시고 발사체 그리고 엔진 만드는 거 연구 많이 하셨는데 꿈꾸시면서 혹시 내가 달나라 아니면 무중력 상태에 가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렇게 로켓이라든지 네. 예, 우주 개발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살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꿈에서도 몇 번 우주 여행을 한 적도 있고. 아, 그러세요? 달나라 갔다 오셨군요. 아니, 뭐 달나라까지는 못 갔지만 하여튼 우주 비행을 우주 비행하는 꿈. 우주 비행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저는 뭐 우주 비행을 못했지만 네. 그 항공우주연구소에 있을 때 그 카나다에서 이제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데 네.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밤에 그 여객기를 타고서 가는데 예. 그날 그 달이 떠 있었어요. 또 태평양에. 아. 그래서 달 밑에서 밤에 그 승객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달을 보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네. 우주여행을 하면은 이거랑 비슷하겠다 아.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저희가 놀이기구를 탔을 때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경우에 그 중력의 그 힘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떨 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상상이 많이 됩니다. 뭐 저도 실질적으로 뭐 그 무중력 상태의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에 네. 꿈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꿈 꿔요. 떨어지는 꿈을 꿀 때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데 땅에 닿으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 떨어지는 거를 연장할 때가 있어요. 계속. 용을 쓰는 거죠. 날아가려고. 네. 네? 땅에 안 닿으려고 네네. 계속 그냥 그 떨어지는 거를 연장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아마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군요. 앞으로는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요.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는 좀 비싸서 그렇지. 네. 뭐 한 2억 원 정도만 주면은 네. 그 지구로부터 한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100km. 아. 100km 그 높이를 그 지구하고 우주하고 그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100km 바깥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그걸 우주여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 거기에서 또 이제 무중력 상태를 한 2-3분 정도, 3-4분 정도는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우주여행을 지금 이미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 놨어요. 네. 우주선을 만들어 놨는데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해서 비싸서 그러니까요. 아직은 대중화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면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어려운 점이야 뭐 박사학위 받을 때도 참 어렵고 그랬지만 네. 어떻든 저는 빨리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네. 빨리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서 네.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그 생각이 우선 그런 큰 그림이 있으니까 예, 예. 우선 뭐 어려운 것도 그렇게 잘 슬기롭게 넘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연구에 대한 열정과 꿈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많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이건 네. 무슨 뭐 제가 대학 교수가 돼서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거가 목표가 아니고 네네. 어떻든
이 로켓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목표를 꿈꾸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어려움도 또 어떻게 보면 즐겁게 그 시간을 꿈꾸면서 보내신 것 같은데, 뭐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직업을 꿈꾸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게 예,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그 어떤 꿈에 대한 목표를 좀 확실히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한테 뭐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네. 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과학기술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네. 그런 꿈과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다 있겠지만 네. 다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 네. 나로호라든지 누리호라든지 이렇게 보낸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금은 어떤 그 꿈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발사되고 준비를 할 때,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가는지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책을 좀 제가 관련되는 책을 사봤는데, 예. 그 책의 이제 앞부분에 로켓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아. 그 로켓의 역사에 나오는 첫 번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1232년에 만드는 불화살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아, 중국에서 만든 불화살이요? 불화살이 네.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만들었다는 거를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수업 시간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미 네.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 로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고 화약 무기를 만들면서 혹시 로켓은 또 안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도 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로켓 무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역사책을 뒤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찾아낸 게 이제 신기전이에요. 아, 신기전이요? 신기전. 영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죠. 예. 그 이제 신기전이 로켓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와. 그걸 찾아냈는데 네. 그 동기는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로켓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 글에 책을 보면서. 세계 최초의 로켓은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다. 네. 그리고 또 137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통도감을 만들고 또 화약 무기를 최무선 장군이 만들었다. 예. 그러면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화약 무기 중에 로켓 무기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상상력에 의해서 신기전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신기전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참 다행스럽게 네. 설계도가 남아 있었어요. 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그림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도 있고 이제 그 설명으로도 네.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찾아서 이제 93년에 대전 엑스포 할 때 네. 바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엑스포 개최됐던 데인데 그렇죠. 여기서 한미탑 바로 옆에. 여기서 이제 엑스포 개최할 때 복원해서 이제 그때 처음 발사를 한 거죠. 발사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복원을 해서 와. 그 세종대왕 때처럼 네. 복원을 해서 이제 발사를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신기전뿐만 아니고 네. 세종대왕 때 개발했던
각종 화약 무기 23종에 대한 설계도가 다 있었어요. 그 책에. 와. 대포에서부터 모든 화약 무기에 대해서. 네.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저는 그 신기전 연구하면서 네. 어떻든 이제 설계도를 보게 됐고, 그 설계도를 신기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포라든지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화약 무기에 대한 네. 것도 전부 이제 현대식으로 그 설계도를 이제 만들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를 복원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세종대왕 때 개발했던 이런 화약 무기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사용이 돼서 아주 그 큰 그 외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화약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거북선인데, 네. 제가 이제 거북선 복원해 놓은 거를 남해안에 있는 걸 가보면 네. 실제로 대포 같은 거를 쏠 수 있게 제대로 그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해군사관학교 있는 예, 뭐 그 네. 하여튼 여러 군데 있는데, 지혜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 전통 화약 무기 전문가로서 이 거북선이라든지 네. 그 당시에 군선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옛날 문헌을 찾아서 예, 연구 중이시군요. 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거북선의 실체를 네. 그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제 설계도가 없어서 그렇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설계도도 이제 찾게 됐고, 네. 또 거기에 거북선에 화포를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자료도 이제 찾게 돼서 이 거북선의 그 어떤 비밀은 네. 조만간 풀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때 꼭 네, 저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사장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원을 시켜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 신기전 연구하면서 네. 느낀 건데, 그 신기전의 이제 옛날 그 설계 자료를 보면은 네. 이 세종 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하는 거가 바로 그 설계도에 보면 나타납니다. 오늘 심쿵심쿵 항공, 과학, 우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 특별히 또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좀 힘을 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세종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개발했던 그 신기전은 그 당시 15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로켓을 만들었었어요. 신기전 자체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설계도에 보면 리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1리는 0.3mm. 그러니까 와. 아주 그렇게 정밀하게 정교하네요. 정교하게 그 로켓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항공 우주 분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 항공 우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그 우주항공청도 이제 만들어져서 아마 지금까지보다도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이런 그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 항공우주 분야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2045년에 화성에 탐사선 보낼 때 주인공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와, 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보도를 접하면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과학이라든지 네.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데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네. 공부를 과학하고 수학을 썩 잘 못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과학기술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관련되는 분야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네. 물론 뭐 머리가 좋은 그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머리가 좀 뒤떨어져도 뭐 며칠 더 준비하면 되니까 네. 저는 뭐 이 머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예. IQ보다는 인내력 그리고 꾸준함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한국 사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끈기 아닙니까? 끈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포기는 안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보니까 네. 제가 꿈꾸던 일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그러셨군요. 박사님께서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글쎄 뭐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로켓을 좋아하고 평생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하는 한우물. 한우물을 파서 네. 다른 거는 뭐 다른 친구들한테 뒤지더라도 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 앞서서 가겠다 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좌우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 네, 그렇죠. 한 네. 분야만큼은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도 내가 꿈꾸는 분야만큼은 네. 세계 최고의 그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와, 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도 계속하시고 본인의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변에 도움도 있었을 텐데 감사한 분 한 분을 꼽자면 어떤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죠. 뭐 부모님께서 네. 제가 꿈꾸는 게 위험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요. 폭발 사고가 있어. 폭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여튼 끝까지 간섭하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게 늘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네. 지지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네. 믿어 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하죠. 박사님은 앞으로 이제 고문서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복원하신 것들이 언제쯤 계속 또 결과물이 나올까요? 한 1년에 한 편 정도씩 논문을 써서 네. 이 그 거북선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3년 이내에 다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지금 그러면 준비를 정말 제대로 된 거북선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그 조선 말기까지 있었어요. 네. 조선 말기까지 수십 척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뿐만 아니고 네. 조선 말까지 얼마나 큰 거북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 그런 거를 전부 다 좀 한번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화에서도 요즘에 많이 다뤘잖아요. 명량이라든지. 거기서 보면은 정말 위용이 엄청나고 그 파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격력이 뛰어나던데 기대가 되고요. 한번
정말 그 거북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화력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잘 밝히셔서 또 복원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우리 항공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그 대통령께서 내년까지 그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2032년까지는 달나라에 새로운 우리 누리 이 로켓을 가지고 달에 착륙을 시키고 네. 그리고 45년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이런 그 우주 개발에 대한 준비였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쪽 그 항공우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 우리 탐사선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쿵심쿵 인터뷰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항공우주공학 박사이신 최현석 박사님이셨는데요. 앞으로 가지신 또 계획들 가운데 좋은 결과들과 또 성과가 있길 저도 같이 바라는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